전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라는 호기를 맞았지만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민주당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순천 한 신도심의 초등학생 800명이 11월부터 2.5km나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철저한 사전 검토도 없이 아파트 신축을 동의하면서 발생한 일입니다. 5.18 구성자회와 공로자회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 이후 시민사회를 비롯해 같은 공법단체인 5.18 유족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건 물론 광주광역시를 향한 고소고발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발사장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내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집니다. 2차 발사 이후 11개월 만에 이뤄지는 나로우 발사를 지켜보려는 지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전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최근 의대 정원 확대라는 호기를 맞았지만 지역 의원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법안 통과를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기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4개나 발의됐습니다. 서동용, 김혜재, 소병철,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했지만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법안심사 1차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논의가 되다가요. 당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논의가 중단돼 버린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황은 전남의대 신설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의대 신입생 정원을 2025학년도에 500여 명 늘리기로 했는데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의원들과 전남의대 신설을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선 공약으로 전남권 의대 신설을 내걸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론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당 지도부와 함께 열심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차기 총선이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남의대 특별법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상원입니다. 순천의 한 신도심 초등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환경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아파트 신축에 덜컥 동의하면서 어린 학생들은 매일같이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러야 할 판입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순천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 통학버스 여러 대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아이들을 배웅하러 나온 학부모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내년 11월 입주 예정인 2,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장거리 통학의 위험성을 알리며 부진의 초등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겁니다. 800명 중에 500명이나 스쿨버스 탈 거고 나머지 300명이 통학을 할 텐데 차량이 200~300대가 여기 들어오면 여기 정말 난리 나겠구나. 이렇게 2.5km 떨어진 초등학교까지 장거리 통학 전쟁을 벌여야 하는 학생은 줄잡아 800여 명. 전남교육청이 사전에 교육 수요를 철저하게 따져보지 않으면서 어린 학생들만 위험천만한 등하굣길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 학교 신설로 방향을 틀었지만 교육청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교육 수요를 홀대하는 경향에 짙어 실제 신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1,200명의 아이들을 지금 배정을 한다는 겁니다. 조례초등학교도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왕주 이지구 주민들도 반대하는 이런 제대로 된 교육 인프라 없이 순천 신도심의 우죽순 아파트만 들어서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전사 동지회 초청 행사 이후 시민사회를 비롯해 같은 공법단체인 5.18 유족회와도 마찰을 빚고 있고 광주광역시를 향한 고소고발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5.18 부상자회 공로자회가 이번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강 시장이 5.18 교육관 위탁사업자 공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이들은 5.18 추모제가 열린 지난 17일 강 시장이 자신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강제로 떼어내면서 일부 회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들의 약자를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호소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죠. 광주시는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제가 어떤 걸 시켜서 탈락을 한 것처럼 그렇게 고발장을 쓴 것은 그건 무고에 해당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전사 동지의 초청 행사를 두고 정면 충돌한 시민사회와의 갈등도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기만적인 대국민 공동선언 폐기하고 사죄하라. 특전사 초청 행사를 반대했던 같은 공법단체인 유족회도 이들 단체와 거리를 두며 독자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2040 광주시의원들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한 5.18에 대해 꼬집었습니다. 5.18은 개인이나 특정 조직의 것이 아닙니다. 광주의 혼과 얼에 관한 문제이고 대한민국을 바꿨으며 세계가 기억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역사입니다. 갈등과 반목만 키우고 있는 일부 단체의 소통 없는 행보에 시민들은 씁쓸하기만 합니다. 보기 안 좋죠. 뭉쳐도 지금 보수라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 그분들 하는 거 보면 진짜 가슴이 그냥 울렁울렁 하는데. 인해서 이 추모 기간에 굳이 몸싸움까지 돌아가면 싸워야 하나? 괜히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안 좋은 인식이 생길 수도 있고. 분열하며 세력화하는 작금의 상황이 80년 5월 광주가 보여줬던 시대 정신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의 인플루엔자, 독감 의사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통계 자료에 따르면 5월 7일부터 13일까지 광주의 독감 의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16.2명 수준으로 유행 기준인 4.9명의 3배를 넘어섰고 한 달 전과 비교해도 3.7배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큰 일교차와 봄철 활동량 증가, 실내외 마스크 해제 조치 등으로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내일 누리호 3차 발사가 이뤄집니다. 2차 발사 이후 11개월 만인데요. 내일 우주센터 인근에는 나로호 발사를 관람하려는 인파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13번째이자 국내 유일의 우주 발사장인 나로 우주센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지난해 6월 21일 2차 발사에서 성공한 뒤 11개월 만에 3차 발사에 도전합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와 소형 큐브 위성을 실었던 2차와 달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와 도요셋 등의 실용 위성이 탑재됩니다. 이번 3차 발사가 성공한다면 실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우리 발사체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올라가게 됩니다. 또 향후 개량형 누리호 개발에도 탄력이 붙게 되고 우주센터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7등에서 뭐 정말 6등, 5등 뭐 이렇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추격자만으로는 안 되고 선진국이 지금 하지 않거나 계획하고 있는 거를 우리도 좀 창의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부터 매년 누리호가 발사되면서 고흥에는 로켓의 발사 장면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도 2천여 명이 우주전망대와 남열 해수욕장 등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기 때문에 영남면 발사 전망대에는 발사 장면이 실시간 중계되는 영상을 설치하고 방문객 안전을 위한 대책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나로호 1차 발사가 이뤄진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누리호 2차 발사까지 모두 6차례의 우주 로켓이 쏘아졌고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이어 오는 2027년까지 3차례 더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로켓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우주 발사체 국가 산단이 본격 조성되면 고흥 우주 클러스터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내일 누리호 3차 발사에 대비해 고흥 나루 우주센터 인근 해상이 통제됩니다. 여수해경은 내일 저녁 6시 24분으로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에 앞서 발사대 주변 반경 3km와 누리호 항로 안에 들어가는 폭 24km, 길이 78km 해상의 선박 운항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통제 시각은 발사 2시간 전부터 발사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5.18 광주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을 맞아 경남 봉하마을로 총집결했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를 포함한 전국 광역단체장들도 추도식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는 지지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위한 장외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로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를 포함해 윤희석 대변인, 구자근 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대거 봉하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강기정, 김영록 광주 전남 시도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관현 전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 광역단체장도 대거 추도식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추도식 참석에 앞서 YS 생가를 찾아 전통 지지층 결집을 위한 행보에도 나섰습니다. 이 같은 여당의 공세에 민주당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 등 당내 논란을 넘어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추도식 참석에 앞서 자신의 SNS에 민주당이 노무현의 유산을 잃어가고 있다. 위기 앞에 겸허했는지 철저히 돌아봐야 한다며 당내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나라의 대통령보다는 여당 출신 대통령, 야당 출신 대통령으로 이렇게 아직도 갈라져 있는 것이 이제 분명해 보입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한전을 나주로 이전시키고 문 대통령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설립했다고 SNS에 글을 올리며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을 맞아 최근 불거진 한전공대 논란에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전라남도가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문금주 행정부지사 주재로 보고회를 열어 전시관 구성 및 연출, 공식 행사와 홍보 마케팅, 행사 운영 등을 논의하고 10개국 160여 작가가 참여하는 수준 높은 전시와 대중적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는 9월 1일부터 2달간 열리는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관람객 40만 명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입장권 사전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정원 디자이너 황지혜 작가가 지리산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 정원으로 영국 첼시 플라워쇼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첼시 플라워쇼에 아시아인으로는 유일하게 참가한 황 작가는 정원 작품 100만 년 전으로부터 온 편지를 출품해 쇼 가든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황 작가는 지난 2012년에도 첼시 플라워쇼 쇼가든 부문에서 전체 최고상과 금상을 동시에 받아 전 세계 정원 대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올해 7월 광주 전남엔 평년보다 마른 양의 비가 내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개월 기상전망 해설을 통해 올해 6월과 8월엔 평년과 비슷한 118에서 213mm, 192에서 322mm의 강수량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7월엔 엘니뇨 현상이 발달하면서 평년 강수량인 206에서 279mm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가 회의실 무상임대와 직장 내 갑질 등 김대중 컨벤션센터 사장을 둘러싼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김대중 컨벤션센터 종합감사에서 김모 전 사장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회의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최대 1억 6천여만 원의 손실을 센터 측에 입혔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갑질과 부당 수의 계약 등 12건의 지적사항을 내놓고 행정상 조치 9건과 신분상 조치 20건을 요구했습니다. 조선대학교와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가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 선정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열린 협약식에서 이들 3개 대학 총장들은 글로컬 대학 30 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를 위해 대학 간 네트워크 구축과 공동 교육과정 개발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은 교육부가 비수도권 대학 중 경쟁력을 갖춘 10개 대학을 선정해 각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사업 참여 접수를 받아 오는 9월 10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세탁하는 공동세탁소가 마련됐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산단 내 여수 미래혁신지구에 마련된 여수산단 행복세탁소의 운영을 시작했으며 세탁기 3대와 건조기 4대 등을 갖추고 하루 최대 900벌의 작업복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탁비는 상하이 한 벌당 하복 500원, 동복 1,000원이며 직원 8명이 수거부터 세탁, 건조, 배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합니다.